이번 사연은 시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잔소리나 하던 홀시아버지를 내쫓아 버렸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0년 되었고 아들 둘 있는 주부예요. 그동안 남편과 결혼 생활 잘 했는데 아나무인의 고집센 홀시아버지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제가 20대 중반에 결혼했어요. 신랑 초등학생 때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님이 재혼 안 하시고 남편을 키웠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3달 만에 거동이 힘든 시할머니를 3년간 모시고 살았어요. 신랑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 공부하러 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할머니와 같이 살 때 시아버지는 따로 혼자 사셨습니다. 그 덕에 저희는 신혼다운 신혼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시할머니가 저희 집에 계시니 시댁 어른들이 수시로 저희 집을 들락거렸고 시아버지는 제가 시할머니께 잘하는지 촉을 세우고 감시를 하셨어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남편에게 한 소리 하고 가셔서 아버님이 집에 가신 후 남편과 싸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이거 정말 미친 짓 아닌가요? 시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모셔야 할 어머니를 자기 며느리가 대신 모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감사한 줄 알아야죠. 본인 대신에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트집을 잡을 거면 본인이 모셔야죠. 아무튼 저는 임신한 몸으로 맞벌이 하면서 시할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했어요. 나름 신혼인데 주말에 남들 다 하는 그 흔한 영화관 데이트도 한번 못 가봤네요. 어딜 가도 시할머니를 모시고 나가야 했어요. 할머님은 식사하시다가 토하는 일이 빈번했고 가끔 대변 실수도 하셔서 기저귀 치우는 일, 이불 빨래를 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시 작은아버님들 2분이 계신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고 시고모들은 결혼하면 출가회인이라며 시할머니를 외면했죠. 그렇게 제 신혼은 끝났고 시아버지는 우리가 시할머니를 소홀하게 대한다고 해서 저희 부부와 마찰을 빚다가 할머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시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다가 작년 가을에 아버님이 혼자 살고 계시던 집을 지인에게 1억의 전세를 주고 시골 땅을 사셨어요. 시골에 집을 지어 귀농 생활을 한다고 하시더니 집 지을 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겠다고 통보하시더군요. 아버님은 이사할 때 포장 이사 안 하셔서 저희 부부가 가서 엄청 고생하며 도와야 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가 무슨 짐이 그렇게도 많은지 짐 정리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몇 달만 살고 나간다고 하셔서 그동안만 참자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고 1달간은 서로 조심하며 큰 불만 없이 살았어요. 저도 아버님이 저희 집에 계신 동안 잘 모시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다 보니 아버님 성격이 너무 못되고 이기적이라 정남이 떨어지는 일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홀시어머니는 모셔도 홀시아버지는 못 모신다는 말을 뼈저리게 느끼겠더라고요. 아침 식사를 차려드려도 무슨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아버님 얼굴을 쳐다보는 것조차 싫더라고요. 아버님은 국가유공자 집안이라 월 8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어요. 게다가 연금 30만 원이 나옵니다. 60대 후반인 남자분이 110만 원이면 저축은 못해도 검소하게 생활하면 따로 일 안 하고 사실 수도 있지 않나요? 서울에 아파트가 2채나 있고요. 아파트는 모두 전세 주고 있어요. 아버님이 포장이사 안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독한 스크루지 영감 같은 구두쇠이거든요. 형제자매 남들도 그런 아버님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저는 아버님 재산에 1도 관심 없고 다만 합가해서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저는 한 회사를 12년 다녀서 신랑보다 급여가 많습니다. 남편과 둘이 벌면서 부족하지도 않고 넉넉하지도 않게 살림 잘하면서 살았어요. 시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더 적어볼게요. 구두쇠 아버님은 자신 몸은 어찌나 아끼는지 몸에 좋다는 보약은 장거리라도 쫓아가서 꼭 본인 약만 지어 오십니다. 기본적으로 영양제도 다 챙겨 드시고요. 저희가 시할머니 모시고 살 때 생활비 1원도 지원해 주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들 키우느라 회사 휴직하고 수입이 확 줄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시게 됐고요. 매일 아침에 식사하고 나가셔서 어르신들과 놀다가 저녁 9시 넘어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아이 재우고 있는데 문을 확 열고 밥 차려라 하고 한마디 하십니다. 너무 힘들고 기분도 나빴어요.
하루 종일 나가서 놀다 오셨는데 스스로 밥 좀 챙겨 드시면 손가락이 부러지나요? 저는 집에서 종일 놉니까? 아버님이 일하시고 오신 것이라면 얘기가 다르겠죠. 그리고 일주일에 세네 번은 술을 드세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 하시고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약주를 드셔서 남편이 퇴근하고 쉬지도 못하고 아버님 모시러 나갔답니다. 게다가 제가 요리할 때마다 슬그머니 제 뒤에 서 계시면서 이것저것 참견하셨어요. 채소 다듬는데 껍질을 얇게 벗겨라. 간을 심심하게 해라 하면서요. 아버님이 6개월간 같이 살면서 신문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해드렸어요. 이런 얘기 좀 치사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버님만 신문을 보시는데 돈도 안 내셨습니다. 같이 살면서 아버님 돈으로 사온 것은 양파 제일 작은 거 한 망, 파 한 단, 반건조 조기 6미, 무 2개, 붕어빵 3,000원어치 빵 5개 사온 게 전부예요. 저희 결혼할 때 시아버지께서 경기도 남부지역에 있는 신축 빌라 33평짜리 사주셔서 감사하게 받았어요. 교통은 최악이었지만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니까요. 알고 보니 대출이 4천만 원이나 있었어요. 대출이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기는 하죠. 저는 퇴사한 후에 간단한 일하고 있어서 수입이 팍 줄은 상태고요. 내 식구가 월 340만 원으로 살고 있는데 아버님까지 와 계시니까 돈이 더 들더라고요. 알아서 얼마라도 내주시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 없으시니 솔직히 애가 타더라고요. 아버님은 친척분들, 친구들에게 번듯한 33평짜리 집 해줬다고 큰 소리 떵떵 치고 다니셨는데 대출이 있다는 것은 말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아버님은 독실한 교인이라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상차림은 없지만 추도식을 하고 명절에 친척분들이 20분 정도 오세요. 나물 5가지, 전 5가지, 밑반찬 5가지, 잡채, 갈비, 국, 생선 2가지 준비해요. 제사를 지내는 집과 별 차이 없이 음식을 하는 거죠. 이 많은 음식을 제가 다 준비하는데 아버님은 돈을 주신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얘기했더니 너 진짜 바보 아니냐며 혀를 차더군요. 아버님은 밤늦게 들어오셔서 저를 보자마자 밥 차려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같이 식사할 때도 물 가져와, 반찬 더 가져와, 약 먹게 물 가져와 하며 온갖 잔심부름을 다 시켰어요. 제가 한 음식 때문에 당 수치가 올라갔다고 당뇨식으로 차리지 않는다고 타박하는 일은 예사였습니다. 애들에게 씹어먹는 영양제 사줬더니 이런 거 사 먹이지 말고 사골 사와서 직접 끓여주는 게 엄마의 도리다 이런 잔소리도 하시더군요. 속으로 당신이 드시고 싶으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하고 넘겼어요. 저희 네 식구가 살 때는 생선도 잘 안 구워 먹었는데 아버님이 오시니 생선구이를 자주 했거든요. 애들에게 생선살을 발라줬더니 아버님이 자기도 좀 발라달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분이 왜 이러시는지 정말 기가 막혔어요. 게다가 양말을 늘 소파 위에 한 짝씩 여기저기 벗어놓으셨습니다. 이거 은근히 짜증나는 거 아시죠? 저를 부를 때는 늘 야! 라고 했고요. 아버님에게는 손주들이 저희 애들밖에 없어요. 그동안 아이들 태어나고 아버님이 세뱃돈 어린이날 챙겨준 적 없습니다. 큰애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5만 원 준 게 유일한 선물이었죠. 아버님께 매달 용돈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버이날 생신 명절에 20만 원 정도 드리고 다 같이 외식할 때는 저희가 다 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집 며느리는 매달 50만 원씩 용돈 준다고 대놓고 비교합니다. 이런 시아버지와 6개월이나 같이 살다 보니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집안 유리창을 다 깨버리고 싶은 생각이 번뜩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제 자신에게 너무 놀랐어요. 그러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집 지어서 나가시겠다는 분이 갑자기 집을 안 짓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을 돈이 없다고요? 그동안 며느리가 밥 차려주고 청소해주니 혼자 살기 싫어진 것인지 저는 점점 화병이 심해졌고 신랑에게 아버님과 하루도 더 같이 못 살겠다고 말했어요. 시아버지가 나가신다고 하던 그 기간에 잘 나가시도록 좋게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추도식 명절도 우리 집에서 안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아버님이 하루는 술에 취해 들어오셨고 좀 나와서 얘기 좀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나갔더니 야, 너는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내가 너한테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다. 시할머니도 그따위로 대접했다면서 나 봄 되면 나갈 거고 내 기분 거슬리면 너희 부부 이 집에서 쫓아낼 줄 알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신혼 3개월 차부터 시할머니 3년이나 모셨어요. 시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새댁이 시할머니를 모시는 집이 있기는 한가요? 제가 군말 없이 시할머니 기저귀 갈아가며 모셨는데도 수고한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어봤어요. 지인들, 친구들도 시할머니 모시는 저를 안타까워하면서도 복 받을 거다, 정말 대단하다 했고요. 아버님은 불만 있으면 지금 당장 말해라. 내가 너한테 뭐 피해준 것 있어? 라고 하시더군요. 그냥 조금만 참으면 아버님이 나가실 테니 마음속에 묻어두려고 했는데 술 드시고 기분 나쁘게 말씀을 하시니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할 말 다 했습니다. 아버님, 어른께 불만이 있어도 속으로만 생각하고 표현 안 하려고 노력해왔는데 자꾸 저를 긁고 비비를 건드리시니 저도 할 말 다 해야겠습니다. 신혼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시할머니 모시라고 통보하셔서 거절도 못하고 시할머니를 정성껏 모셨어요.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뭘 모르지만 최선을 다했고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 살갑게 대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아버님이 저를 종부리듯 대하고 애들 앞에서도 야라고 부르셨을 때도 한마디도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보란듯이 양말을 아무데나 던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애들이 보고 배울까봐 걱정됐지만 아버님한테 잔소리하지 않고 얼른 치웠고 식사 자리에서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라고 시키는 모습을 본 애들이 아버님 안 계실 때 할아버지는 엄마한테 왜 그렇게 못되게 말하지? 라고 해도 어른께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아버님 위신 깎일까봐요. 애들도 아버님의 행동이 개차반이라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이 기한 내에 안 나가시면 저는 이 집에서 살 이유가 없어요. 애들과 친정에 가 있으려고 합니다. 아버님같이 무식하고 이기적인 사람과 살다가 제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요. 아니, 이미 저는 마음의 병이 생겼어요. 아버님이 계획하신 시골집을 짓던 집을 다시 사시던 간에 약속 꼭 지키세요. 아니면 저는 이혼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녹음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라고 했습니다. 신랑은 제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쭉 제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틀 뒤 아버님은 작은아버님 댁으로 가셨어요. 우리 애들에게 용돈 조금 쥐어주시고요. 저에게 딱히 말은 안 하셨지만 기세등등하게 가신 것은 아니에요. 풀이 조금 죽은 느낌이랄까요? 아버님이 남편에게 시골집 지으면 놀러오라고 했다고 하는데 혼자 가라고 했습니다. 아버님 얼굴 절대로 안 보고 싶다고요? 상황이 상황인 만큼 아들 집에서 살게 된 이상 서로 예의 차리며 지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아버님의 못된 본성을 다 봐버리고 말았네요. 남편이 아버님 모셔다 드리면서 앞으로 추도식, 명절 때 아버님 댁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말했답니다. 아버님은 그게 말이 되냐고 소리를 높였다고 하는데 남편이 아버지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면 우리 가정이 흔들리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땡땡이 엄마가 아버지랑 살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과에 가야 할 정도예요. 남의 집 귀한 딸 며느리 삼았으면 귀하게 대접해줘야죠. 정신병 걸리게 만들면 어떡해 해요. 아버지 때문에 제가 처가 식구들 볼 낯이 없어요. 제가 이혼당하고 호라비로 애들 둘 키워야 직성이 풀리시겠어요? 심각한 상황이니까 아버지 고집 그만 부리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상황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버님이 가신 후 현관 비밀번호 바꿨습니다. 연락처도 차단했고요. 이제 꼰대 같고 이기적인 아버님 생각은 털어버리고 좀 자유롭게 살고 싶네요. 제가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지 못할 행동을 하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못된 사람에게 당하고 사는 걸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게 더 나쁜 겁니다. 잘하셨어요. 내 정신이 건강해야 아이들도 반듯하게 자라죠. 남편이 늦게 정신 차린 것이 좀 아쉽네요. 아내가 정신과 상담이 필요할 정도가 될 때까지 뭐 하고 있었는지.